장수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4가지 수명을 어떻게 누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수명입니다.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마련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연금 또 보유 자산을 활용한 연금 소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어떤 3층 보장 체계를 보면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1층. 그러니까 표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2층은 기업연금 또는 퇴직연금. 그래서 이 기업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기업연금이 퇴직 이후에 그만큼 어떤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넣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은 여유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건데 아마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본인이 개인연금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봉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집 마련해야 되고 이런 3가지를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내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연금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 어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 다음에 즉시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고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시골에 어떤 농지가 있다면은 그 농지를 활용해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노후의 5가지 연금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국가나 또 법률로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하고 지급하는 어떤 강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부분이 있고 종신연금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일반 어떤 금융회사들이 하는 피보험자가 사망 시점까지 어떤 정기적으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으로서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또는 일시납 즉시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고 주택연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그런 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옵션 선택이 또 가능하고 종류는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받는 확정형이 있고 또 정액형이 있고 또 전후 후박형이라 그래서 10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는 좀 한 30% 정도 적게 받는 그런 전후 후박형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받는 연금으로서 농어촌 공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종신형도 있고 확정 지급형도 있고 정액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연금인데 개인이 직접 어떤 자금을 운용할 때 맞추어서 이렇게 인출하는 연금과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이제 자가연금인데 주로 이제 펀드라든가 예금, 이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 연금과 목돈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연금이 목돈보다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고 연금은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적금을 해야겠다든지 퇴직금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목돈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 경우는 이 목돈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지만은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목돈을 가진 자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가진 자는 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하면은 손실이 안 날까 아니면 도둑을 안 맞을까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연금은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있기 때문에
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돈을 가진 자는 이제 현재 부자지만은 연금 가진 자는 평생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금은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다른 것은 목돈을 날리면은 평생 힘들지만은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사실은 보면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 투자해서 날렸을 때 상당한 어떤 타격도 있고 어려움이 또 가정 파탄도 이어질 수 있지만은 연금은 날리면은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나오니까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목돈을 가진 자는 일찍 죽는 것과 연금 가진 자는 오래 사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목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부모가 빨리 죽으면 자녀가 곧 좋아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아하지만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면은 오래오래 살아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연금 목돈보다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은퇴 설계의 노후 자금 준비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그 수령 시기가 되면은 이제 노령연금 받을 때 이 수령 시기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보면은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내가 뭐 63세에 받는 것을 5년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63세 받는 게 아니고 68세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5년간 늦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1년에 한 7.2%씩 해서 5년인 경우에는 약 한 36%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 노령연금 그 수령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간 늦췄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보면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년까지 25년간의 납부를 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이제 60세 노령연금이 137만 원을 받는데 5년간 연장을 했을 때 65세가 된 1월 달에 얼마를 받느냐? 200만 7천 원을 수령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은 약 한 38만 원 정도 되고 그 단독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부부 합산해가지고 한 303만 원. 근데 지금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가 평균 수령 금액은 약 월 한 8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령연금을 무조건 연기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연기연금을 이 연장을 했을 때 오래 살면은 유리한데 그러면 얼마까지 사느냐 하는 80살까지 산다면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쁘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80 이후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연기를 신청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퇴직하고도 연금 수령 시기가 돼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은 사실은 노령연금을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 노령연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은 노령연금 자체를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연기를 하고 여윳돈으로 생활비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노령연금을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낼 건지 그러면은 투자 수익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 건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연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한 세 가지 정도.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두 번째, 나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고려한다.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서 연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 자산의 연금화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 자금 인출 수요가 이렇게 커지면서 저금리,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연장으로 해서 노후 자금을 뭐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투자하면서 그 인출할 때 연금화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정액형 같은 경우는 어떤 데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인출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투자할 때 정액형 어떤 상품을 택해라.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연동형입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인출액을 조정하려고 할 때는 물가 연동형 어떤 상품들을 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기형은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전에 이 소득 공백기 동안에 인출할 때는 이제 정기형을 이렇게 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 수치형이라는 것은 기본 소득이 확보된 경우에 이제 사망 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려 할 때는 수익 수치형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 초반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후반에는 적게 쓰려고 할 때 이때는 정률형으로 쓴다든지 정률형으로 가입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을 이렇게 연금화할 때에 어떤 종류를 택할 건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 후에 실천해야 할 어떤 자산 관리 습관 중에 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만큼 부를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관리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냐면은 검소한 소비 습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된 직장, 내 자신의 의지나 재테크에 대한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검소한 소비 습관. 한국 사람들이 신용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85%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신용카드가 어떤 검소한 소비 생활에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 퇴직한 분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현금을 쓴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3, 40만 원의 물건을 만 원짜리 3, 40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현금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검소한 소비 습관을 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 퇴직 후에 돈을 모으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어떤 불필요한 충동 구매. 그 다음에 이게 한 68% 정도 차지하고, 대출이나 자녀 교육비, 성인 또 특히 성인 자녀를 데리고 있을 경우 불필요한 지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활용해서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은퇴 후에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는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그동안에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하고 또 오래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지만은 주거 생활 유지비라든가 어떤 집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발생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인데 아마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가격 상승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보유에 따라서 어떤 보유세라든가 또 건물 노후화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다운사이징입니다. 아마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큰 집이 필요했지만은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은 부부가 같이 산다면은 큰 집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부부 둘만이 사는 조금 더 적은 집으로 옮기고 그 여유 자금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한다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주고 본인이 또 다른 데서 전세 산다.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주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로 생활비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이자율이 낮으다면은 괜찮지만은 요즘은 또 60세 이상 되면은 소득이 없으면은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많고, 또 연체됐을 때 신용 등급이나 또 더 심할 때는 뭐 경매로 이렇게 집을 잃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 있는데, 주택연금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이제 평생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또 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점은 유족연금 100%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유족연금의 70%,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60% 정도만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100% 그러니까 가입자가 받는 동일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합리적인 어떤 상속이다 이렇게 해서 가입 이후에 집 가격이 상승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는다면은 정산하고 남는다면은 자식에게 돌아가고, 또 오래 산다든지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가 많을 때, 그럴 때는 또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목돈으로 의료비 해결도 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자녀 어떤 결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 인출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 금액에 목돈 인출 한도를 한 50% 정도 설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제도도 뭐 재산세 25% 감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대출 이자 비용을 뭐 소득공제, 연금 소득공제도 해준다는 한 5가지의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다.